아니, 전 지금 약간 쇼킹한 게, 그럼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우리는 가스 발전에 매달릴 수가 의존해야 되네? 방법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네. 20년 동안. 그러면 가스 요금은 우리가 국제 가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레버리지가 하나도 없는 나라니까 진짜 기도해야 되네? 예. 아니면 지금 진짜 전폭적으로 신규 부지를 빨리 완전 구해가지고 특별법을 해서 뭐 10년 안에 어떻게든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로 해보고 뭐 그런 특별한 그럼 조치밖에 저기 혹시 뭐 환경단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그 지금 현재의 그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다른 재생에너지로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간헐성 재생에너지 수력은 예외인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수력이 없잖아요. 더 이상 짓기 어렵죠 지금. 더 이상 짓기도 어렵고 물이 없어. 비가 여름 한철 와버리니까 그렇죠. 그걸 다 모아놓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근데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눈으로 모아놓잖아요. 그렇죠. 그게 댐은 안 커도 돼요. 산에 눈으로 쌓여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 댐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수력 비중이 높죠. 오스트리아 50% 가까이 됩니다. 55, 60%, 스위스 5, 60%, 노르웨이 거의 100%, 스웨덴도 한 50% 가까이. 거기는 남아서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고 우리나라 비중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게 비교가 잘못된 거죠. 수력을 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수력을 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간헐성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인데 이거는 기술 개발로 갈 수 있는 게 효율 조금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밤에 해 뜨게 못하고 바람 안 불다 바람 불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왼쪽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가 제일 갑갑한 게 풍력이나 태양광이 평등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평등.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나 바람은 있고 햇빛은 있다. 네. 자기가 필요할 때 없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기에도 좋지 않다라는 거를 그 전제를 생각 안 하고 가. 우리나라에 사막이 없는데. 아니 제주도만 가더라도 거기 뭐 풍력에 대한 환경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제주도 여행 가면은 바람이 계속 불어서 이 바람이 거슬리기 시작하면은 누가 이렇게 이게 머리를 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 바람이 부니까 그런 환경이 돼야지 이 풍력이 경쟁력이 있는데 딱 봐도 알잖아. 서울은 그런 바람 안 불잖아요.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바람 좀 덜 불면 바람개비 1개 놓을 거 2개, 3개 놓으면 돼요. 태양광 면적 좀 더 넓히면 돼요. 일조량 적으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땅이 넓지도 않아. 뭐 우리나라 땅이 이것도 문제긴 한데요. 태양광은 깔 데가 없다.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러면은 태양광을 이제 옹호하는 우리나라 땅 넓다. 근데 우리 사용 해결 처분장을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면적도 넓지도 않아요. 그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좁은 나라인데 사용 해결 처분장을 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경우에 따라서 나라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뭐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은 일조량 적으면 더 깔면 돼요. 뭐 심플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밤에 해를 못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책이라고 나온 게 그 남는 전기를 수소로 저장해서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리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큰 배터리를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ESG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터리에 저장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저장 가능하죠. 뭐 몇 분 단위로 쓰는 거에 대응하는 거 배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아요, 배터리가. 리튬은 싸나 또. 그런데 만약에 다 사라지고 태양광 풍력밖에 안 남았다. 가스고 원자력이고 없다. 그러면 배터리하고 태양광 풍력하고 해서 견뎌야 된다. 그러면 며칠 비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태양광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장해놨다가 며칠 뒤 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2050년 기준으로요. 하루치 딱 저장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배터리 양이 돈으로 따지면 한 1000조 정도 되고요. 천조. 개수로 따지면은 컨테이너 24개짜리 세트가 있거든요. 예. 그 세트가 17만 세트가 필요한데요. ESS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읍면동이 3,500개인데 17만 개를 동마다 배분합시다. 그러면 동마다 한 50개? 동마다 컨테이너 50개, 배터리 50개. 컨테이너 24개짜리 50세트. 24, 24 곱하기 50 하면 어마어마하네. 저는 곱하기 못하겠어요. 1200개. 1200개.
이게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데다 해야지 24개가 나와지거든요. 배터리 터지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한 50군데 정도가 동마다 있어야지 가능하고 이걸 수직으로 쌓아도 초등학교 운동장 넓이에 위로 50층짜리 건물이 동마다 들어가야지 되는 뭐 가격은 1,000조 원 정도 되고요. 싸게 봐도 뭐 진짜 극단적으로 싸게 봐도 500조 원 훨씬 넘어가는. 그 요번에 하루치. 카카오가 멈춘 이유가 그 데이터 센터에 배터리로 이렇게 ESG 그거 해놓고 밑에는 이제 발전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전기가 끊어지면 일단 배터리에 있는 거 빼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발전기 정전이 길어지면 발전기 돌려가지고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가 된 거에 그 배터리에서 불이 나니까 그냥 이거는 예상이 없었던 거 일단 꺼 그래가지고 전력을 다 내려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배터리가 이런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없었군요. 아니 있는데 불이 나니까 빨리 꺼야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뭐 일단 물로 뭐 끼얹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배터리 리튬에 물 뿌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속 타요. 화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배터리 자체가 원리상 그 안에 말하자면 장작하고 네. 기름하고 산소하고 같이 넣은 놈이에요. 이게 바깥에서 산소를 차단한다고 꺼지는 불도 아니고 테슬라 같은 차 매뉴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매뉴얼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차에서 화재 나면 물을 한 14톤인가 15톤인가 준비하시고 차를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담그라고. 담궈서 그냥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그게 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두는 거구나. 예, 가두는 게 뭐냐면 번지지. 번지거나 열이 나면 다른 쪽에 피해가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물 안에 다 감추라는 거예요. 시키라는 거죠, 시키라. 이거 저의 우리가 지금 차가 전기 자동차로 100%로 다 바뀌면 전기가 지금 수요보다 한 몇 퍼센트 상승이요? 이거는 뭐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 2천만 대 좀 넘는 승용차 전체를 네. 전기차로 바꾸는데 그걸 몽땅 전기 공급을 해서 뭐 운영하겠다. 그러면 APR 1400 원자로 네. 한 대여섯 개 정도 더 필요하고요. 대여섯 개니까 그게 또 많은 숫자라고 보기도 어렵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6개 많긴 많죠. 신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최고 큰 놈으로 6개 네. 정도가 승용차. 또 화물차나 버스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고. 예전에 한전에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할 적에 그럼 전기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전기차 충전은 볼트가 높고 그다음에 각 가정으로 배분돼 있잖아요. 근데 그 충전소들은 조금만 크면은 이제 볼트가 우리 220볼트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가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적에 한전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배선만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틸 수가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깔아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마치 우리 모세혈관을 동맥 수준으로 넓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이런 걱정을 한전 내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충전기 하나가 예를 들어서 50kW, 100kW를 쓴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게 한 3kW 뭐 이렇게 이쪽도 그렇죠. 뚫리거든요. 3000W. 그러면 아파트 한 줄 있죠.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그 줄 가정에서 쓰는 전체를 자동차 한 대 충전할 때 써야 돼요. 그럼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 송배전망, 배전망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지금 재개발 아파트들은 여름에 에어컨하고 전등을 같이 키면은 아파트 단지가 꺼지거든요. 정전이 나서. 근데 거기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세운다 우리. 그죠. 그냥 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모세혈관 보고 빨리 동맥 넓이로 넓혀 그러는데 뭐 넓혀 본들 피가 오나요? 안 오죠. 그럼 다 다시 매설된 걸 다시 꺼내서 아니면 뭐 추가를 하더라도 어쨌든 하는 공사는 다 해야 돼. 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새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 답이 없네. 이게 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고요. 간단한 그 송배전망 확충하는데도 한전에서 적게 잡아도 30조를 일단 한 2, 30년 안에 매년 한 몇 조씩 1, 2조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그럴 여력이 있겠습니까? 돈 빌리기 바쁜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돈은 없고 이게 구조적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한전 적자가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아니고요. 가스값이 좀 더 뭐 가스 내려갔다가 가격이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적자 폭이 좀 줄겠죠. 그래도 대폭. 적자야. 뭐 그래도 뭐 한 10조 적자, 뭐 5조 적자, 뭐 이러겠죠. 흑자 보기에는 뭐 애초에 이제 물 건너 가스 가격이 2, 3달러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전기 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요금 올릴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분명히 산업용 요금 올리자고 그럴 겁니다 이거. 분명. 그러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그러면은 없어지지. 차라리 아무 짓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 벌어져요. 독약입니다 그거는. 약인 줄 알고 먹겠지만은 엄마 직장이 없어지지. 독약이에요. 뭐 가정에서 전기 요금 좀 줄여보겠다고 진짜 엄마 아빠 직장을 없애버리는 거 밭을 갈아포버리자는 이 얘기가 지금까지. 그런 거죠. 근데 정말 눈에 보인다. 이 교수님 이 지금 지적하신 게 진짜 그 100분 토론에 사람들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할지가 귀에 들리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탈원전 때문이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이야기는 이 30조 전체가 원전 비중이 준 거 때문에 벌어진 건 아니죠. 네.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곱하기 때문에 벌어진 거고, 그러면은 탈원전을 안 했더라면 지금 신한울 3사까지 이미 거의 들어와 있고 내년에 들어올 정도 수준까지 갔고 이용률이 정상적인 수준이 됐다라 그러면 적어도 뭐 30조 적자 아니면 20조 적자 뭐 이 정도는 됐겠죠. 20조도 큽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가스값 올랐으니까 정말 우리는 어쩔 수가 사실 없는 거고 대책을 안 세운 우리를 탓해야죠. 근데 사실 이게 한전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적자를 계속하면 이제 한전도 버텨야 되니까 그러면은 회사채를 계속 발행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30조 적자에 대한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계속 발행을 하면은 나머지 기업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한전이 채권 시장을 교란을 해서 나머지 전 산업계에 미양을 미치면서 이 위기가 전달되지. 사실은 더 이상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산업에 영향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자 때문에 이 산업에 또 영향이 갈 수도 완전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요금으로 내든 아니면 나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다가 넣어야지 이걸 채권으로 해결하는 건 이건 경제에 계속 폭탄 던지는 거야. 뭐 전기세 이런 이야기 할 때 그건 세금이 아니고 요금입니다 라고 설명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진짜 전기세가 될 수도 있어요. 전기 세금을 만들어야 세금에서 더 주면은 유럽에서는 횡재세라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에너지 급등하면서 이익 본 회사한테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보조금 주는 데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 에너지 급등 시절에 가장 이익을 본 이 집단이 있잖아요. 태양광. 그쪽에 가스 가격 받아가니까요.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횡재세를 갖다 부과를 하는 게 이목구님 감사합니다. 와, 이 방송에도 슈퍼챗이 터졌어. 슬픈 게 고리 원전 1호기가 탄생하면서 사실 2차 오일쇼가 터졌는데 그 여파를 잘 견뎌낸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견뎠고요. 80년대에 벌어졌던 일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80년대에는 일본이 반도체의 한 80% 점유할 때예요. 일본이 넘버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일본 견제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반도체 협약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갔는데 죽이려고 반도체 메모리 가격 절반 내려버리고 또 절반 깎아버리고 삼성전자 죽여버리려고 후발주자 없애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뭐 반덤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본 견제를 한 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득을 받고 게다가 정말 주요했던 건 뭐냐면 전기 요금이 내려갔어요. 원자력 때문에. 78년에 고리 1호기 들어가고 그 이후로 거의 매년 한 기씩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에 90년대를 향해서 가면서 아까 90년대에 50%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요금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만드는데 원가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80년대를 견딘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90년, 2000년, 지금 2020년에 글로벌 기업이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 진짜 이건 무식하고 엽기적인 질문인데요. 우라늄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할 가능성은 없어요? 폭등합니다. 하는데 해봤자라서. 한 10,000배 폭등해야 되나요? 우라늄 가격이 유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뭐 이러는데요. 이상하게 따로 움직일 때는 뭐 약간 좀 이상한 이슈가 있어서 오를 때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수원에서 발전 원가가 킬로와트마다 한 50원 정도 되는데요. 올라가면 60원, 뭐 50원, 6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연 우라늄 가격이 차지하는 게 한 1원에서 2원 정도 돼요. 2배 되면 2, 3원 되겠죠. 그럼
50원 하던 게 51원 되고 52원 되고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이 10배 오르면 60원 되는 거네. 원재료 10배 올라야 60원 되는 건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가격 보니까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우리 한 2배 됐어요. 우라늄도. 네. 이게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그 미국의 시슬러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 만나면서 우라늄 1g을 딱 보여주고 남은 성적이 들어있는 1g 하면서 이 1g으로 석탄 3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g으로. 아 그래요. 하고 시작해서 우라늄은 그러면은 그 조금 유리 접시 주시겠어요? 유리 접시. 네. 네. 우라늄 1g. 네. 우라늄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장기 이제 공급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곳도 3분의 1을 넘어가지 않도록 좀 분산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조금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조금 이상해져서 러시아 비중이 높아졌던가 뭐 약간 분산해서 장기 계약을 합니다. 하고 지금 쌓여 있는 것만으로도 2, 3년은 그냥 가요. 웹에서 완전히 단절이 되더라도 우라늄의 특성상 그런 거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해결료 필렛. 진짜 실제 크기예요. 플라스틱인데요. 이거 모형으로 만든. 모형으로. 요거 한 개만 있으면은 한 가정이 이제 1년 이제 거의 가까이 쓰는 거고. 조 하나가 1년. 요거 5개. 손톱만 네. 손바닥 5개. 요 5개 정도면은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쓰는 저 모든 전기를 산업용, 가정용, 교육용, 농사용 뭐 싹 다 합해서 n분의 1 했을 때 요거 5개면은 돼요. 교수님 이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연기를 이게 확대되냐? 잠시만요. 지금 교수님 초점이 얼굴에 초점이 여기서 보여드리면 되죠. 뭐. 요렇게 5개. 이걸 기름이나 뭐 석탄으로 대체하면 요거 5개가 타서 나오는 그 전기를 똑같이 만들려 그러면 연탄으로 따지면 1,400장 정도 들어가요. 1,400장. 야. 그 석탄 한 4톤 넘게 네, 들어가야 돼요. 한 5톤 정도 가까이. 보통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연탄 뜰 적에 월동 준비하려고 보통 한 200장에서 300장 정도 한 가정에서 보통 마련하잖아요. 여유 있는 집이. 뭐 500장씩 뭐 하기도 하고 뭐 2, 300장씩 하고. 500장 하면 굉장히 큰 집이죠. 네. 요즘 애들이 이거 못 알아듣는 얘기다.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장씩 떼야지 내가 쓸 전기를 1년 동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 그런데 요거는 요 5개 하면 되는데 요 5개에 들어가는 천연 우라늄 가격이 물론 해결료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그 1원이 아니고 해결료 가격은 6원 정도 되는데 6, 7원 정도 되는데 이게 농축도 해야 되고 그 회고 원료를 그렇죠. 이거 가공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비용이 나머지 비용이고요. 천연 우라늄 가격은 요거 5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한 5만 원 정도면 돼요. 5만 원 정도면 되고 그것도 2배 올라서 5만 원 됐어요. 그러면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전기가 한전 전기로 110만 원어치입니다. 110만 원. 네, 110만 원어치. 그런데 연탄 1,400장으로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면 작년 쌌을 때 기준으로는 연탄값만 90만 원 정도 들어간 석탄값만 90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지금은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250만 원쯤 돼요. 아이고. 석탄 가격만 250만 원어치 만드는데 한전은 1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산업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또 게다가 이제 또 급증하는 이제 우리 주변의 IT 기기들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전기는 필요 불가결한데 전기를 갖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뭐 친환경적으로 뭐 이게 생산해가지고 보급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나는 이 전기기기도 그렇지만 이런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를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확산시킬지도 고민이다. 그러니까요. 상식 너무나 이게 저희가 그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질 않네요. 저희가. 사실 이게 간단한 그냥 상식이죠. 해가 밤에 안 떠요. 맞잖아요. 너무 답답하셨어. 이거 쇼츠다.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지금. 그리고 전기는 밤에도 써요. 써야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떡할 겁니까? 밤에 뭘 할 거냐? 대책이 뭐냐? 그러면 그 대책이 공짜냐? 배터리에다 넣었다가 나오잖아요. 전기가 공짜라도 배터리에다 넣었다 나오는 그 비용만 따져도 진짜 100원 넘어갑니다. 100원은 됩니다. 진짜 100원 가까이 돼요. 뭐 수소로 바꾸면은 뭐 한 7배 정도 든다고 그러던데. 수소는 이게 전기에서 다시 수소로 갔다가 수소를 다시 전기로 와야 되고 하는데 네. 그 한 사이클 돌면? 왕복 라운드 트립을 하는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원래 있던 거에서 20%가 남을까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들었어요. 뭐 저도. 전기 만들 때 뭐 한 40% 네. 또 갔다 오면은
그러면은 또 절반 또 날라가서 한 20% 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남는 전기로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니까, 예. 왕창 때려받고 남는 연기. 정말로 남아가지고 할 일 없을 적에 수소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수소는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포스코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였어요? 화력 철광석을 갖고 와서 이거를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거기 있는 산소를 모조리 다 떼내야 되거든요. 수소가 지금은-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은 탄소로 떼내고 있어요. 네. 그쵸. 석탄, 예, 코크스. 코크스로 예. 떼내고 있죠. 코크스 석탄을 가지고 떼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석탄을 쓰지 마라.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소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태우면서 그렇죠. 지금은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되면서 산소를 뺏어오는 떼가는데 그럼 일산화탄소 쓰지 마라. 그러면 수소밖에 없어요. 자연계에 뭐가 있습니까? 거. 산소 뺏어오는 게. 심지어 그 철강을 그 녹일 때 쓰는 석탄은 굉장히 비싼 석탄. 그러니까 코크스 네, 자체가 그렇죠. 청강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수소를 제가 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포스코 우리나라 국내에서 조광하는 그 조광 생산량 전체를 만약에 수소를 집어넣어서 환원 제철을 한다. 그러면 그 수소를 만약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만든다. 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니까 한 20개 정도 필요해요. 원전이 포스코 하나 포스코 하나 돌리기 위해서 원전 20개. 20개. 수소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한 거고 탄소 중립이 이거 무슨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 물에서 수소 빼낼 때 그 촉매는 못 쓰죠? 그 플루토늄 쓰나? 뭐 백금 쓰기도 하고 하는데 여간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촉매를 쓰면은 그 전압이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좀 줄어드는 뭐 그런 게 있지만 1.2V보다 조금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그거는 뭐 자연 법칙이니까요. 뭐 전기 들어가서 수소 나온다. 그럼 그 수소는 만약 태양광으로도 할 수 있죠. 뭐 남을 때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단 태양광이 좀 비싸고 게다가 그 수소 만드는 공장은 또 밤에 또 놀아야 돼요. 밤에 해가 안 뜨잖아요. 해가 참. 그러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보고 그냥 저장하면 된다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는데 그 저장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 그냥 산소 포집을 하면 안 돼. 탄소 포집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껏 쓰고 그다음에 탄소 포집을 하는 탄소 게 포 오히려 탄소 포집들 놀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탄소 포집도 그거는 석탄이 이제 탄소잖아요. 주로 네, 네. 탄소고 수소 비율 1대1 정도 되니까 네. 그럼 C가 CO2가 되면 무게가 4배 가까이 되잖아요. 네. C가 10이고 네. CO2가 44쯤 되니까 44니까 4배가 돼요. 석탄 1톤을 태우면 말하자면 CO2가 3.3톤 가까이 넘게 나와요. 네. 더 무거워요. 네. 게다가 기체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석탄을 캤으니 네. 거기 자리가 비었지 않냐? CO2는 난 거기다 넣겠다. 네. 들어가나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포집을 해도. 예, 뭐 빈 유전에 넣겠다, 가스전에 넣겠다. CO2 넣으면 기름 좀 더 나와요. 그럼 이게 CO2가 약간 세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나 조금 넣고 상업적으로 탄소 포집을 해서 넣어놓을 데가 없다. 갈 데가 네. 없어요. 갈 데가. 아니 그러면은 나무 건물을 짓는 거야. 근데 이 사용 해결료 처분이 얼마나 간단한 건가 하면 이거 5개 네. 부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요게 내가 원자력 발전으로 전체를 했을 때고요. 지금 비중이 30%가 안 되니까 기껏해야 한 개보다 조금 더 쓰는 거거든요. 1년에 1인당. 그렇죠. 예. 그럼 평생 모아봐야 그냥 한 주먹이죠. 한 주먹이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주먹을 그냥 지하 평생. 500m 밑에다가 넣어서 봉하면 그걸 그날로 끝나는 건데 이거 문제 해결 못 하는데 탄소 포집 해결 못 하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그것도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원자력 발전소 APR 1400 하나 건설하면 한 80년 쓰잖아요. 80년 쓰면은 그 80년 동안 만들 전력을 태양광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대략 한 1억 장 가까운 패널이 필요해요. 한 20년, 25년마다 또 갈아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시루떡처럼 이렇게만 쌓아도 4,000km 올라가거든요. 4,000km면 대기권 밖 아닌가? 4,000m도 아니고 4,000km. 지구. 되게 스케일이 다르네. 4,000km면 쌓은 다음에 대기권 바깥으로. 쌓은 다음에 거기 훨씬 바뀌죠. 야, 지구가 불났다, 야. 왜냐면 성충이 600km니까. 밖에서 보이겠다, 지구가 이렇게 네, 불난 지구 것처럼. 반지름 6,000이니까. 아이고야. 3,4,000km. 작게 잡아도 2,000. 이게 엄청난 양의 위성 때리겠네요. 위성은 단지 때리자고. 치고도 남죠.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자연에 주는 환경 영향이라는 게 작지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그러면 낮밤이 없으려면 우주에다 띄워놔야 되네.
그렇죠. 예.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우주에서 만들어서 지구로 쏜다. 올라가고 아, 그럼 그 고주파를 어떻게 할 거야? 아이언맨 나오는데 그 근처는 비행기도 못 지나가고 아무것도 못 지나가는데. 그냥 우리 그 전자레인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괜찮다. 아. 지금 이제 시간이 시간 다 됐네. 교수님 또 일정 있으셔서. 네. 근데 재밌다. 네, 지금 진짜 재밌는데? 그냥 잡담하다 보니까. 야, 이게 잡담이 아니야. 이게 상식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식이 돼야 돼. 우리의 처지를 아주 냉정히 알아야 돼. 뭐 태양과 바람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도대체 왜 평등해, 그게? 평등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고 감성에 와닿는 말이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 얘기겠어. 나라가 원자력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돼요, 참. 이거. 우리가 고리 이루기 시작했던 게 네. 어찌 보면 기적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역사 얘기를 다음에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저희 오늘 있잖아. 역사 얘기를 하려는데 이거 교수님하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네. 교수님 시간 나실 때 체크해. 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각국에서 이런 원자력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데 하고 싶어서 막 오는 상황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첫 코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원자력 뉴스 이거 꽤 좀 해야겠다. 야. 네. 그러면 마지막 교수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되게 이 얘기 저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데 사실 에너지 안보 문제가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마음만 먹는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뭐 믿을 만한 나라가 어느 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뭐, 믿는다 그래도 에너지를.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어디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뭐 흔쾌히 나눠줄 나라는 없죠. 네, 나눠줄 나라도 없고요. 우리는 산업이 무너지면 수출이 끝나는 순간 올해만 해도 이미 무역 적자 어마어마해. 에너지 수입액만 해도 200조가 넘게 이제 올라갈 텐데요. 뭐 한 100조 원 정도 사오다 얘 200조를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올해는. 거기다 수출도 잘 안 네, 되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한 50조. 아니요, 올해 지금 200 얼마까지 나요? 분기가 그렇고 다음에 지금 200조, 300조 레코드 찍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외환 보유고 생각하면 5년 버팁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은 쌀에다가 밥에다가 소금 찍어서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 맞아요. 맞는 거고. 그런데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류가 멸종을 한다. 뭐 지구의 생명체가 멸종한다. 뭐 그렇게 호들갑을 심하게 과도하게 떨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그쵸. 예, 우리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후 변화에 대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일단 바탕으로 딱 깔고 한 50% 넘게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뭐 낮에는 태양광 좀 쓰고 있을 때 쓰고요.